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BS 초대석 정관용입니다. 요즘 젊은이들 아무리 노력하고 좋은 스펙을 쌓아도 취직하기 참 힘들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국내에서 초중고 대학을 나오고 그것도 이른바 문송합니다라는 문과 출신인데요. 일찍부터 자기 꿈을 설계해가지고 국내 선망의 직장인 삼성전자를 거쳐서 그 다음 지금은 전 세계인이 모두 가고 싶어하는 구글의 전무로 일하고 있으면서 젊은이들한테 꿈을 설계하는 법을 가르쳐주는 멘토로 활약하는 분 오늘 초대했습니다. 미키 김 전무를 함께 만나죠.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미키 김은 미국식 이름이죠? 네네, 맞습니다. 우리나라 제가 이름은? 김현유입니다. 현유. 네네. 제가 아주 어릴 때 미국에 좀 있었어가지고 부모님이 아예 한국 이름이랑 미국 이름을 다 지어줬습니다. 그래서 미키 김도 뭐 제가 나중에 커서 지은 이름이 아니라 어릴 때부터 제가 갖고 있던 둘 다 제 이름입니다. 네네. 네. 구글의 전체 직원이 몇 명쯤 됩니까? 저희가 이제 한 10만 명 정도 되지요. 한국 분들이 그 가운데 꽤 되죠? 그 정확한 숫자는 저도 궁금한데요. 네, 근데 뭐 대충 한국 오피스에 있는 직원분들이랑 또 뭐 본사나 여러 나라에 또 한국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을 다 합치면 제 생각엔 한 5, 600분 정도는 충분히 계실 것 같습니다. 전체 다 합쳐보면은. 네. 거기 직급상으로는 전무, 우리식으로 말하면 네네네. 디렉터라고 아마 네, 맞습니다. 네. 지금 한국 분들 가운데는 최고 직급에 가 계신 거죠? 아, 네, 뭐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그죠? 네. 10만 명 전체 직원 가운데 디렉터급 이상이 한 1%? 한 2% 정도 된다고 봅니다, 보통. 네. 지금 입사한 지는 몇 년 됐어요? 저는 처음에는 이제 제가 미국에서 MBA 유학을 하다가 인턴으로 들어간 거는 13년 전이고요. 이제 정규직으로 인턴 끝나고 학교 졸업하고 정규직으로 들어간 거는 12년 됐습니다. 이제. 네. 12년 만에 2% 전문 직급까지. 지금 맡고 계신 일은? 저는 지금 저희가 하는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저희 하드웨어 사업이 있습니다. 그 하드웨어 사업에 이제 아시아 태평양 시장의 사업 개발일을 제가 맡고 있습니다. 네. 그건 뭐 설명을 들어도 잘 모르겠어요. 지금 어쨌든 어린 시절부터 꿈꿨던 그 미래에 지금 와 있는 거죠. 어찌 보면. 워낙 뭐 꿈이라는 거는 뭐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 많이 다르겠지만은 제가 어릴 때부터 하고 싶었던 일은 이 글로벌한 비즈니스를 하는 해외 사업을 하고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일을 하고 이런 모습을 어릴 때부터 많이 이제 상상해 왔던 것 같고 지금 이제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출장을 전혀 못 가지만은 그렇죠. 저는 보통 한 달에 한 2번 정도 많게는 3번까지는 해외 출장을 다니면서 이제 일을 해오고 있기 때문에 뭐 제가 어릴 때 생각했던 이렇게 막연하게 동경했던 모습과는 많이 가까워져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자, 그럼 이제 그 얘기를 하나하나 한번 풀어봅시다. 네. 제가 처음 시작하면서 소개했듯이 국내에서 초, 중, 고등학교, 대학을 나왔다. 네. 그죠? 네. 제가 알기로 대학 전공은 사학이에요. 네, 맞습니다. 근데 어려서부터 글로벌 비즈니스를 꿈꿨다면서요? 네. 근데 왜 사학과를 갔어요? 역사를 좋아해서 갔다라기보다는 제가 가고 싶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점수를 맞춰 간 게 역사학과였습니다. 아주 솔직하시네요. 네. 부전공은 하셨어요? 부전공은 경영학 부전공을 했습니다. 네. 그럼 사실 이게 두 전공을 하신 거니까 경영학 공부를 하셨구나. 네, 맞습니다. 그래도 뭐 저는 역사학 전공에 대해서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고요. 또 그게 한국에서는 문과, 인문학과 하면은 취직 안 되는 학과 맞아요. 이런 개념이 많이 있는데 이제 외국에 나가 보니까 인문학을 전공했다, 특히 역사를 전공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사람들이 높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서 배울 수 있는 여러 가지 또 다른 학문에서 못 배우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러다 보니 또 제 전공에 대해서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요새는 IT나 또 무슨 콘텐츠 사업이나 이런 쪽도 게임 사업이나 이런 쪽도 인문학적 상상력
역사적 소양 네. 이런 게 굉장히 중요시 되잖아요. 네, 네, 네. 그죠? 그리고 한 꽤 오래 전에 스티브 잡스가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예. 그 유명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역사와 인문학의 그 교차로에서 이제 그 교차로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또 인문학이 많이 떴죠. 그러니까요. 네. 일부러 그런 인재를 뽑기도 하잖아요. 일부러 뽑는다기보다도 뭐 거기에 대한 차별을 두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저희는 뭐 이게 전공이 뭐야 된다라기보다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고 이러한 스킬을 더 많이 보지 이 사람이 뭐 전공이 뭐냐 학교가 어디냐보다는 이 사람한테 우리가 문제를 줬을 때 어떤 능력을 보여주느냐. 그렇죠. 네,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대학까지는 남들처럼 공부하다가 점수 맞춰서 이제 갔어요. 네, 네. 물론 부전공으로 이제 본인이 원하는 경영학 공부도 같이 하면서 네. 그리고 학부 때부터 자기 꿈을 설계했다고요? 어떻게 설계했어요? 뭐 설계라고 하면 좀 장황한 표현이긴 하지만은 제가 돌아보면은 물론 이제 뭐 한 25년, 30년 전 얘기지만은 제가 하나 잘한 거는 인턴십을 제가 많이 했어요, 대학교 때. 학교 다니면서? 네, 학교 다니면서 이제 그때만 해도 이제 90년대 중반 얘기니까 대학생 인턴이라는 개념은 많이 없었습니다. 대학생은 아르바이트를 했지, 어디 커피숍에서 아니면 과외를 했지, 인턴은 많이 안 했는데. 큰 기업의 인턴? 네네, 네, 그렇죠. 뭐큰 기업이건 작은 기업이건 예, 이제 실제로 일을 해보는 그 경험을 많이 쌓았고, 그게 대학교 때 그 어린 나이에 아무것도 모르지만은 사회에는 어떤 일들이 있고 나는 어떤 일을 좋아하고 또 어떤 일과 잘 맞을까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실제로 경험해볼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줬던 것 같습니다. 그런 인턴을 해보도록 누군가가 조언을 했어요? 아니면 본인이 그냥 생각해낸 거예요? 아니, 뭐, 부모님의 영향도 있었고요. 예, 그리고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한 학기 미국 대학에서 한 학기 있었는데요. 교환학생 비슷하게? 네네, 맞습니다. 근데 그 뭐 어학연수하고 뭐 대학생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면서 미국 그 친구들을 보니까 인턴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굉장히 새로웠죠, 그때는. 이제 저는 몰랐던 세계니까.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그럼 나도 저런 걸 한번 한국 돌아가서 해보자 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럼 아무 기업이나 그냥 찾아갔어요? 그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편지를? 네네. 편지를 써서 보내서 뭐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뭐 유치하기도 하고 뭐 무모하기도 했지만 어떤 내용의 편지를 쓴 거예요? 저는 이러한 대학생인데 이러한 사회 경험을 쌓고 싶다. 그러면서 당신의 그 대학생 시절을 기억하십니까? 이러면서 이제 굉장히 유치한 편지였습니다. 근데 그렇게 편지를 한 열 몇 통을 보냈더니 한 회사에서 연락이 왔죠. 네. 그 열 몇 개 회사는 국내 기업, 해외 기업 뭐 관리 거 없이? 그때는 해외 기업에다 보냈습니다. 해외 기업인데 한국에 지사가 있는? 네네. 왜냐하면은 한국 기업은 인턴에 대한 개념이 너무 없을 것 같아서 나름 뭐 어린 나이였지만은 그래도 좋아요. 해외 기업에 있는 특히 외국 분들한테 좀 얘기를 하면은 조금 더 기회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영어로 편지를 써가지고 이제 보냈죠. 해외 기업만 열 몇 군데 보냈는데 네네. 딱 한 군데? 네. 어떤 업종이었어요? 그때 보험회사였습니다. 와보라고 했어요? 네네. 그래서 면접도 있었어요? 면접이라고까지는 없었고요. 그냥 불러서 뭐 인사 정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그때 인턴 자리를 이제 줬습니다, 회사에서. 근데 뭐 돌아보면은 그냥 대학생 아르바이트 자리였어요. 무슨 일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갔더니 뭐 제가 그때 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잡일을 했죠. 잡일? 잡일 담당이었죠. 뭐 복사하고 이런 거? 뭐 예를 들어 이제 그 당시만 요즘은 회사를 가면은 노트북을 줍니다. 근데 그 당시만 해도 회사 가면은 모니터에 데스크탑에 키보드에 마우스에 그렇죠. 이거 누가 설치 다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 시키기 너무 좋죠, 대학생. 컴퓨터 설치? 네네. 그거 하고 그리고 뭐 프린터 기에 뭐 종이 갈고 뭐 토너 갈고 뭐 이런 거 누가 뭐 바꿔달라 그러면 그거 누가 또 창고 가서 또 뭐 모니터 갖고 가서 옮기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일을 전담으로 이제 제가 하게 됐고 그러면서 마침 그 당시 그 회사에서 그런 인력이 필요했던 모양이네요. 그래서 뭐 말이 인턴이지 아르바이트생이었어요. 그냥 아르바이트생이었으니까 그냥 편지 보내니까 이제 뽑아줬다고 생각을 하고 돌아보면은 근데 그러면서 그렇게 일을 하다 보니 이제 그런 IT 회사 내에서 IT를 관장하는 팀. 요즘은 아마 IT 부서라고 부를 때고 그 당시는 전산부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랑 친해지게 됐고 그러면서 그 당시 막 꿈틀대면서
성장하기 시작하던 인터넷을 알게 됐죠. 아. 그래서 그게 남들보다 빨리 접한 거죠. 그렇게 되면 인터넷 그쵸. 세상을 그 당시만 해도 집에서 인터넷을 하긴 했는데 전화선으로 연결해서 이제 랜 하던 저거 해가지고. 네네네. 맞아요, 근데 맞아요. 회사 가니까 랜이 깔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인터넷을 더 쉽게 접근하게 됐고 그러면서 뭐 HTML이 뭔지 뭐 TCP/IP가 뭔지 뭐 이런 것도 이제 어깨너머로 배우게 되고 그거 완전 우연이네요. 그거. 우연입니다. 네. 그죠? 네. 어. 그러면서 그게 너무 재밌고 아. 나는 이런 거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 다음에 또 다음 방학 때 인턴 구할 때는 이제 관련된 또 그러면서 제가 또 군대 갔다 오고 제대하니까 막 벤처붐이 불기 시작했어요. 예, 우리나라에. 예, 예. 그러다 보니까 벤처 회사에서는 인턴들을 뽑기 시작했거든요. 어. 싸게 똘똘한 대학생들 그렇죠, 해가지고 그렇죠. 인식이 너무 좋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또 벤처 회사도 인턴을 하면서 더 또 많이 알게 되고. 그때부터는 일부러 IT 쪽으로만 쭉. 네. IT 쪽 많이 하려고 이제 많이 알아봤고, 그리고 이제 4학년 때는 그렇게 좀 인턴 경력이 나름 쌓이다 보니 컨설팅 회사에 인턴까지 하게 됐죠. 대학교 4학년 때는. 네. 그러니까 몇 학년 때부터 인턴을 시작한 2학년 거예요? 때부터 했습니다. 2학년, 네. 3학년, 4학년, 네. 방학 때마다. 방학 이런- 때마다 했습니다. 네. 그럼 여름, 겨울. 한 6군데? 5번 했죠. 5군데 인턴? 그러니까 2학년 여름방학 때부터는 방학 때 놀아본 적은 없습니다. 항상 일을 했기 때문에. 네. 물론 뭐 용돈도 좀 벌고. 네, 맞습니다. 네. 그죠? 네. 그런 식으로 학부 시절에 그래도 뭐 작은 기업이든 큰 기업이든 5군데 인턴을 한 동료들이 없었죠? 없었죠. 네. 그죠? 네, 제가 좀 특이한 케이스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4학년 정도 되니까 그때는 좀 생기기 시작했고요. 그 더 저학년 때는 굉장히 특이했죠, 제가.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정말 컴퓨터 설치하고 뭐하고 하는 허드렛 일에서 네. 4학년 때쯤 돼서는 조금 전문적 일까지 좀 시켜봤어요? 어땠어요? 뭐 전문적 일까지는 아니었지만은 그래도 그 컴퓨터 설치보다는 좀 더 고급 일을 했고요. 예를 들면 어떤? 뭐 자료 모으고 자료 분석하고 자료 분석까지? 네, 컨설팅이니까 그리고 번역 일도 많이 했었고 번역. 네, 많이 했었고 그리고 또 반면에 그 벤처 회사 일할 때는 작은 회사니까 조금 더 고급진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뭐 기획도 해보고 무슨 뭐 어떤 예. 계획에 대해서 실행도 해보고 이랬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 회사들 가운데 아유 인턴으로 일 잘하니까 졸업하면 우리 회사 와라. 네. 이런 회사들도 있지 않았어요? 네, 그 졸업할 때 컨설팅 회사에서는 오퍼를 받았죠. 그렇죠. 졸업하고 오라고. 네. 근데 노 했어요? 네, 그게 지금 돌아보면 제가 인턴 생활이 저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이라고 할까가 스펙을 쌓았다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럼요. 스펙을 쌓았다기보다도 이 대학생들은 제일 큰 고민이 나는 어떤 일을 하고 싶은 사람이 될까? 나는 무엇을 하고 싶고 무엇을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인데 그걸 알아보기가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예. 그래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책을 보고 이제 그렇죠. 그렇죠. 마케팅은 이런 일을 할 거야라고 생각을 하고 아니면 간접 경험을 하죠. 뭐 어디 언론에서 나온 사람을 본다던가. 예. 요즘은 그리고 이제 이제 온라인으로 워낙 많은 정보들을 접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좀 더 쉬워졌죠. 예. 근데 그거보다 제일 좋은 방법은 실제로 경험을 하고 실제로 회사 나가서 뭐 인사과 사람들은 이런 일을 하는구나, 마케팅 사람들은 이런 일을 하는구나, 그렇죠. 뭐 기획팀은 이런 일을 하는구나, 이거를 알아보고 경험해 볼 수 있게 되고 또 그게 최고죠. 그렇죠. 또 업계별로 뭐 보험업계는 이런 일을 하는구나, 뭐 컨설팅은 이런 일을 하는구나가 겉멋으로 저거 멋있어 보여가 아니라 실제로 알게 되는 거죠. 그 경험을 하다 보니까 나는 졸업하고 어떤 일을 하고 싶구나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해외 업무를 하고 싶었기 때문에 글로벌 해외로 나가는 비즈니스. 일, 네. 네. 그리고 IT를 하고 싶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컨설팅과는 많이 동떨어진 일이었더라고요. 네. 그런데 그러면서 다행히 이제 그 삼성전자에 이 합격을 해가지고, 그러면 해외 업무를 하고 내가 또 IT 업계를 일하고 싶으면 그렇죠. 여기를 가야겠더라고요. 예. 네. 근데 당시만 해도 지금은 한국의 휴대폰 기업들 전자회사들이 세계 탑이지만은 제가 졸업할 당시만 해도 그런 시대는 아니었단 말이에요. 노키아 뭐 이런 데들이 더 그렇죠. 그죠? 그때는 노키아 모토로라가 그냥 저 위에 그렇죠. 있었고 한국 그렇죠. 기업은 5등 안에 들면은 박수 치는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국내 뭐 제조사 대비 외국계 컨설팅 그러면 당연히 외국 컨설팅이 멋있어 보였죠. 더
더 매력적이고, 예, 더 폼나고, 네. 예. 그러다 보니 이제 뭐 주위에서 다 여기 가라. 그런데 저는 제가 경험했던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 이 전자회사를 가게 됐고, 제가 그때 다른 판단을 내렸다면은 뭐 지금 여기 앉아가지고 교수님이랑 뭐 커리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패스는 안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인턴 경험을 통해 내가 진짜 하고 싶어 하는 것이 무언지를 더 구체적으로 알게 됐다. 네네. 그냥 무조건 좋은 회사가 아니라 네네. 그리고 그것을 경험해 보기 위해서 선택한 것이 IT 업계의 해외 영업 파트였다. 네네. 이거군요. 네네. 삼성전자에서는 그냥 쉽게 뽑아줬어요? 뭐가 어필했다고 생각하세요? 뭐, 오래전 얘기지만은 제가 인턴하면서 이제 또 배웠던 것들이 확실히 인터뷰 때 진짜 사람이 얼마나 알고 얼마나 이 직업에 대한 네, 열정과 네. 지식이 있는지에 대해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턴할 때 배운 많은 것들이 이제 인터뷰 때 정말 많은 도움이 됐죠. 표현됐고 네네. 그걸 회사 측에서 높이 사줬고 뭐 살아있는 경험이니까. 네네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때 인터뷰 질문 중에서 아직도 기억나는 게 뭐 CRM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라는 이게 질문이 뭐예요? 있었어요. CRM 이? 그게 이제 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라는 건데 그러니까 고객과의 관계를 고객 관계를 이제 그렇죠. 관리하는 프로그램, 시스템 뭐 이런 건데 뭐 저기 경영학과 친구들은 잘 아는 네, 내용일 거예요. 네. 근데 제가 만일에 역사학과 졸업한 친구가 그 질문 받았다면 그게 뭔지도 몰랐을 거예요, 그때. 근데 제가 컨설팅 회사에서 인턴을 해보니까 적어도 CRM에 대해서 한 5분 정도는 제가 CRM의 미래가 어떻게 갈 것까지는 충분히 설명할 수 있을 어깨너머로 보고 들은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질문에 대해서 아주 자신 있게 네. 대답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첫 번째 맡은 직책이 뭐였어요? 혼자에서 저는 이제 휴대폰 해외 영업팀에 들어갔어요. 휴대폰을 외국에서 파는 거. 네네네. 제가 이제 제일 하고 싶었던 일이었고 그때는. 근데 이제 이 제조사에서 휴대폰을 파는 거는 소비자한테 직접 파는 게 아니라 사업자한테 파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한국이면은 뭐 S전자가 뭐 SK텔레콤, LGU 플러스, KT에다가 휴대폰을 예, 팔고 예. 여기서 소비자들한테 예, 파는 예.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해외 영업의 큰 일은 해외 사업자들과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가서 이제 영업 딜을 하는 거죠. 외국의 통신 회사들. 맞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한 일은 저는 이스라엘 시장을 담당했었습니다. 이스라엘. 네네. 오. 네. 그래서 그건 이스라엘 그냥 영업 담당이었죠. 본인이 원한 게 아니죠. 아닙니다. 예. 제가 지시를 받은 거죠. 그렇죠. 이제 배치를 받았죠. 배치를 받은 네, 거죠. 네. 그 이스라엘을 자주 왔다 갔다 했겠군요. 그럼요. 이스라엘 뭐 1년에 5-6번은 갔었죠, 이스라엘에. 네. 유대인이 또 대단한 국제적 상인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뭐 워낙 유대인 하면은 협상. 그러니까. 네, 뭐 오래 전부터 그러니까. 진짜 뭐 옛날 소설들부터 뭐 여러 가지 협상책 보면은 뭐 유대인의 협상의 비밀 뭐 이런 책들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그분들을 대상으로 장사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예, 그게 아주 쉽지는 않았죠. 뭘 배웠어요? 그들과의 협상에서. 정말 많이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협상이라는 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첫 번째는 어떻게 논리적으로 접근해야 되는지 논리. 이게 협상이라는 게 그냥 나는 이거를 원해요가 아니라 예. 나는 왜 이거를 원하는지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그 이유를 준비를 해서 이야기하고 결국은 뭐 나는 가격을 올려야 돼. 저쪽 편은 가격을 내려야 돼. 그러면 왜 올려야 되는지, 왜 내려야 되는지, 누가 더 논리적으로 몇 가지를 들고 오냐에 따라서 협상 결과가 많이 달라지거든요. 근데 그런 과정을 정말 잘 해요. 이스라엘 분들이. 그리고 그거는 그만큼 준비도 많이 한다는 거고 생각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자신이 원하는 것이 굉장히 확실해요. 자신이 원하는 것은 진짜 끝까지 물고 늘어집니다. 예, 그런 것도 많이 배웠고 그리고 득과 실을 따지는 것도 굉장히 잘하고 거기에 대해서 많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시장에서 영업 성적이 어땠어요? 실적이? 저희가 굉장히 자랑스럽게 저희 회사 처음으로 해외 시장에서 저희 회사 한국 휴대폰이 해외 시장에서 1등을 한 게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요? 네네.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 시장 점유율 1등? 네네 맞습니다. 이야. 물론 이제 당시 한국이 CDMA 기술이 많이 발달돼 있었고, 이제 다른 나라들은 GSM 기술이 많았는데, 이제 뭐 오래전 기술 얘기입니다만은, 그래도 이스라엘 시장이 CDMA 기반이었기 때문에 그것도 큰 역할을 했지만은. 그래도 아무튼 기존에 1등 하던 업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그걸 네. 제치고 꺾었다는 거 아닙니까? 네네네.
그걸 우리 믹시김이 한 거야? 아니면 뭐 선배들하고? 아, 뭐, 저도 그 일환이었죠. 그렇죠. 뭐, 저는 그때 진짜 사원 막내였고, 이제 저희 선배들과 또 뭐, 여러 분들이 예, 같이 한 거고, 그래서 뭐, 이 관심도 많이 받았죠. 이스라엘 1등 하는 시장이라 그래서. 네. 근데 그래도 시장이 굉장히 작아요. 이스라엘 뭐, 인구 자체가 그렇죠, 뭐, 그렇죠. 6, 700만 되니까. 그래도 네, 대단한 네. 성과를 얻었군요. 네. 뭐 좀 조기 승진시켜주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럼? 아니, 그런 건 없었습니다. 그래, 그 몇 년 있었어요? 4년 반 일했습니다. 스스로 그만두었어요? 네. 왜요? 그 꿈의 직장을. 저는 그 더 큰 물에 나가보고 싶었어요, 항상. 네, 더 큰 물에서 놀아보고 싶었고. 그게 이미 학부 때부터 꿈? 아니면 네. 졸업하면서 생긴 어떤 꿈? 학부 때부터 한국에서 일을 좀 하다가 이제 미국으로 유학을 싶다. 가자. 이 계획은 학부 때부터 계획을 했었고, 뭐 그 필요한 시험 같은 것들은 그래서 학부 때 미리 받은 것들도 있고요. 네, 미리. 유학 계획을 세웠군요. 네, 그 네. 유학이 근데 보통 회사를 다니다가 가는 것보다는 네. 졸업하면서 바로 유학 가기도 하잖아요. 아, 네. 본인은 왜 회사를 다니다 가려고 했어요? 네, 맞습니다. 그 제가 가고 싶었던 MBA라는 이제 MBA, 과정은 MBA. 이 경력이 이제 MBA가 이제 경영대학원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뭐 미국이나 다른 여러 나라 MBA들은 직장 경력이 이제 조건 중에 하나예요. 네, 그래서 보통 네. 이제 4년에서 5년 정도 일을 하다가 가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4년 반 일하다 간 거고요. 예. 그래서 이제 일을 하면서 또 유학 준비를 하고 그러다 네. 가게 됐죠. 많은 분들이 MBA를 이제 그때 가시니까요. MBA를 애초에 목표에 두고 네. 학부 때 시험도 봐뒀다. 네네. 그러면 남들의 꿈의 직장이라고 하는 그 S전자는 네. MBA를 위한 희생양이요. 뭐, 통과의례. 네, 뭐 많이 배웠죠. 많이 배웠고 너무 배웠지만 네, 원래부터 한 4, 5년만 다닐 생각이었다. 네. 그리고 뭐 저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고 다녔어요. 그래서 입사하면서도? 회사 뭐 입사하고 한 몇 년 지났겠지만은 회사에서 저 친구는 MBA 관심 많은 친구라는 거는 뭐 누구나 다 알고 있었어요. 네, 왜냐면 또 네. 제가 MBA하고 온 이제 선배들이 회사 오면은 예. 엄청 괴롭혔거든요. 물어보고. 네, 뭐 어떻게 준비했고 그 학교는 뭐가 좋고 뭐가 배웠고 뭐 준비할 때 뭘 조심해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누가 봐도 눈에 띄게 그렇죠. 이제 티를 냈죠. 그 그때도. 회사에도 그렇게 몇 년 다니다가 MBA 하고 다시 오는 사람도 많죠. 그럼요. 네, 맞죠. 그죠? 회사에서 보내주기도 하고 보내주기도 또. 하고. 네. 근데 그렇습니다. 본인은 보내준 케이스가 아니고 네. 그냥 퇴사를 하고. 네, 가고. 네. 왜냐하면 제 그때 계획과 목표는 저는 외국에서 일을 해보고 싶었어요. 외국 회사에 가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저의 경우는 IT 업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저는 실리콘밸리에서 일을 해보고 싶었어요. 그렇죠. 예, 마치 뭐 금융이면은 월스트리트 가보고 싶고 무슨 뭐 엔터테인먼트면은 할리우드에 가보고 싶은 것처럼 예, 저는 예. 이제 실리콘밸리에 가보고 싶기 때문에 심장부에 들어가야 되겠다. 네. 그 큰 꿈이 이제 그때 큰 목표였죠. MBA는 원하는 대학에 갔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실리콘밸리 지역에 있는 학교들이 당연히 저에게는 이제 제일 가고 싶은 그렇죠. 학교였고, 그래서 뭐 제가 원했던 UC 버클리 대학에 MBA를 가게 됐죠. 가보니까 어땠어요? 전 세계에서 내노라 하는 인재들, 네. 특히 또 각 나라의 기업에서 경력을 쌓은 인재들이 네, 모인 네. 거 아니에요? 네. 어떻든가요? 그러니까 진짜 소위 자기 잘났다는 친구들이 다 모여 있더라고요. 예. 근데 제가 참 놀랐던 게 저는 그 전까지는 한국의 교육 과정만 밟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제 한국의 교육 과정 밟다 보면은 수업 시간에 너 얘기해봐를 최대한 피하는 그렇죠. 게 많아요. 그렇죠. 어떻게 하면 좀 이게 좀 맞아요. 티 안 낼까? 예. 괜히 얘기했다가 긁어 부스럼 만들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 이제 미국의 대학원을 가보니까 MBA라서 심하지만은 진짜 수업 시간에 서로 말하려고 난리예요. 그냥 뭐 손이 그냥 너무 많이 올라가고 그냥 서로 어떻게든 자기 의견 하나라도 얘기해 보려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새로웠고 근데 그게 꼭 똘똘한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라 어쩔 때는 뭐 저런 얘기를 해. 예, 우리 기준으로는 예. 그것도 있었지만은 서로 자기의 의견과 생각에 대해서 아주 자유롭고 적극적으로 이야기하는 모습 그리고 그 얘기를 바탕으로 일어나는 토론들 이게 저에게는 참 신선했고 네. 예, 그런 모습이 좋았습니다. 저는. 본인의 성격에 맞았어요? 저는 굉장히 잘 맞았습니다. 예, 저는 워낙 이렇게 좀 나대는 걸 좋아하는 성격이라서 한국에서는 좀 겸손해라, 좀 자중해, 이런 얘기를 뭐 이렇게 많이 듣고 예, 자랐지만은 이게 또 다른 환경 가니까 이게 또 장점으로 발휘가 됐던 것 같습니다. 처음 그런 걸 경험하면
적극적이다를 넘어서 야 너무 공격적이다 싶을 정도로 네. 느껴지죠. 네, 맞습니다. 그죠? 네, 맞습니다. 네. 근데 그 왕성한 그런 토론 과정에서 나름 두각을 나타냈는지 뭐 학생회장도 하셨다고? MBA 하시는 그 과정에서도? 네, 학생회장은 아니고요. 어. 이 MBA 과정은 학생 클럽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뭐 그 학교 공부가 한 3분의 1, 그리고 이제 취업 커리어 준비가 3분의 1, 그리고 예. 이제 학생 클럽이 3분의 1. 대충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학생 클럽들이 커리어 중심으로 일어나요. 그래서 뭐 금융권에 가고 싶은 친구들이 모여서 하는 학생 클럽, 뭐 IT 쪽 가고 싶어 하는 친구들은 IT 클럽 이런 식으로 있고 거기서 굉장히 많은 활동들이 일어납니다. 예, 커리어 활동들은 대부분 학교에서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학생 클럽에서 학생들이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 저는 IT 커리어를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저희 학교에 이제 IT 클럽이 저의 가장 중요한 클럽이었고 예. 그 실리콘밸리에 있다 보니까 IT 클럽이 제일 큰 클럽이었어요, 학교에서. 예. 그래서 이제 처음에 1학년 들어갔더니 아, 내가 이 클럽 회장은 해야겠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열심히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회장 선거할 때 이제 그 회장이 됐죠. 그런 IT 클럽이라면 예를 들어서